안녕하세요. 케찹 스토리의 조이스. 하워드입니다. 오늘은 좀 익사이팅해요. 저에게 어떤 분이 DM을 주셨어요. 네. 보니까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여러 가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분의 걱정에 좀 대답을 저희가 드려야 되는데, 그 육아계 산증인을 오늘 특별 게스트로 모시고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그레이스님. 안녕하세요. 그레이스님, 소개 좀 본인이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제가 예전에 조이스님이랑 함께 일을 했던 인연으로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저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아이 둘의 엄마로 살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 이제 워킹맘이고, 두 아이 모두 육아휴직을 썼던 경험이 있기는 해요. 예. 네네. 그럼 우리 질문을 좀 읽어보고 답변을 하고 이런 형식으로 지금 우리가 가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우리 상사가 잘 다녀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상사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요즘 같은 시대는 상사의 마음을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말아라. 아하. 어차피 선택하고 우리가 주어진 권리니까 싫어한다고 우리가 안 갈 건가요? 아니죠. 그럼 어차피 갈 건데. 내가 네. 상사가 싫은 표정을 줘도 갈 건 간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굳이 상사의 마음속을 후벼 팔면서 알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냥 너무 네. 거기에 신경 쓰지 말아라. 네. 근데 이제 작은 규모의 회사, 이게 문제예요. 왜냐면 1인당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그렇죠. 조직이잖아요. 네. 그런 조직은. 그러면 그런 때는 이제 상사는 저 일은 누구한테 맡기지 하는 걱정이 아주 한아름이겠죠. 그렇죠. 네. 솔직히 쉽진 않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갔는데 저 여자가 돌아올까? 애 키우다가 나 못 들어오겠어요. 이럴까봐 더 걱정인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아이 육아를 휴직을 다녀온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둘째를 또 임신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의 상사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아이가 2년 차이가 정확하게 나요. 그리고 마침 저는 육아휴직을 대기업에서 했죠. 그래서 비교적 조금 마음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맞는데, 아마 이제 저희 상사도 난감하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가장 그러니까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과장, 차장일 때 갔었기 때문에 아마 표정 관리는 좀 힘드시지 않았을까. 하지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가긴 갔다. 불편한 마음으로 갔다. 하지만 저는 사실은 여기서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상사랑 가급적이면 빨리 의논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긴 하죠. 왜냐하면 상사도 10개월 동안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질문이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육아휴직하고 이제 돌아왔을 때, 복귀했을 때 세이프 랜딩이라고 하죠. 이제 일에 다시 빠르게 적응하는 그런 방법, 특별한 팁이 있을까요? 세이프 랜딩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세이프한 것 같아요. 아, 세이프 랜딩이라는 네네네. 건 없다 그냥. 너무 몸을 사리거나 혹은 정말 잘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시작해도 된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되는 것도 처음이고 맨 땅에 헤딩하는 정말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일까지 세이프 랜딩을 하겠다 돌아와서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저는 사실은 본인한테 너무 큰 부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드 랜딩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셔도 된다. 육아휴직이 사실 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길게 보게 되면은 그런 기간 동안에 자기 개발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나요?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신다고 하면 가장 기반은 만약에 돌아가서 욕심을 내서 이제 정말 일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건강 관리를 하셔라. 네. 자기 개발도 좋지만 일단 내 몸부터 먼저 챙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개발에 욕심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아이를 보다 보면 머리가 나빠지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단어도 생각이 잘 안 나고 대화도 잘 연결이 안 되고 애기만 보다 보면? 네, 애기만 보다 보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정말 과연 돌아가서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뭔가를 개발을 하고 싶어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돌아와서 일주일 안에 모든 감각을 다 회복을 하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서 일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기 몸 관리를 먼저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저희가 워킹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하고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욕심을 제가 좀 낸다면 남편이랑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육아에 대한 기대치, 나중에 돌아갔을 때 어떤 식으로 일과 가정을 병행해서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왜냐하면 요즘은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케이스들로부터 이런 가정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를 되게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남편이랑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당신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좀 해서 기대와 걱정을 좀 놓고 오히려 이 얘기를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다른 질문 그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육아를 시작을 하게 되면 육아와 워크라이프 밸런스, 우리 워라밸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일단 이 안에 운영을 해야 되는 그 삶이 좀 마디가 많아진 거죠. 워크랑 라이프로만 쪼개지는 건 아닌 거죠. 네네. 사실 생각하면 조금 저도 어렸을 때는 이게 깨지는 게 되게 무섭고 싫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변하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출산 후에는 내가 익숙했던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편하시다면 육아랑 회사를 투잡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투잡이 아니더라도 그냥 변화된 삶이라는 구성을 다시 해보시는 쪽을 저는 추천드려요.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의 그 운영의 주체가 너무 여성에게만 가는 경향이 그쵸.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육아라는 것을 좀 더 핸들링을 잘하기 위해서는 육아와 관련돼서는 엄마가 보스가 되는 것까지는 저는 오케이. 그래서 델리게이션을 되게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 델리게이션을 워킹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운영을 정말 소기업처럼 운영을 네.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어렸을 땐 이걸 조금 연습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육아라는 과정에서 주변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리소스를 다 땡겨와. 일단 뭐 친척부터 시작해서 양가 어르신, 남편, 뭐 돈을 주고 고용을 할 수 있는 시터 이모님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데 이거를 하는 순간에는 확실하게 책임과 권리를 이양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하시느냐가 과정은 다 다르겠지만 전 결론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냐면 아빠가 충분히 개입하고 충분히 책임을 공감하고 나눠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아이가 흔들리거나 가정이 흔들리면 이 여파가 엄마한테만 가. 그래서 엄마가 일을 포기하도록 자꾸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가 흔들리거나 진짜 이게 폭풍우가 치잖아요. 그래서 약한 부분부터 부러지는데 그때 약한 부분이 워킹맘이 약한 고리가 돼요. 자꾸. 자, 그럼 또 다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일을 병행해본 입장으로서 다시 돌아가도 다시 워킹맘을 하실 건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답변하는 것이 과연 뭘까? 왜냐하면 저는 너무 과거의 사람이라서 그 시대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이제 제가 할 때는 워킹맘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없었고 결혼한 여자가 애를 낳고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게 너무 드문 일이었어요.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분들이 제 얘기가 공감이 갈까 하는 게 제가 걱정이에요. 사실 그레이스님한테 토스를 하고 싶고 다만 저희 답변이 그 분이 정말 궁금하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이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사실 육아하고 일을 병행한다는 게 초인간적인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아주 쏟아붓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선입견도 있고 직장에서의 시선 그 다음에 또는 내부 우리 나의 집안의 선입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부의 것이라면 저 여자 애 신경 쓰느라고 회사 일에 집중을 못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은 엄마가 전업주부로서 육아를 하는 집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 엄마가 일하는 집에서 생겼다. 그랬을 때 반응은 뭐냐면 얘가 엄마가 안 키워서 그런가? 이거예요. 우리 옛날 드라마 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죠. 얘 맞아요. 엄마가 같이 안 키워서 맞아. 붙어있지 않아서 사랑을 좀 덜 받아서 이런가? 맞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듣는데. 이런 편견, 선입견에 맞서서 투쟁하는 거의 연속이었어요. 사실 애들이 다 커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저는 늘 그거에 부딪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을 떠나서 이제 다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니 내 삶의 가치관,
자존감을 유지하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아를 할 것이냐 일을 할 것이냐 그거는 내 가치관하고 내 자존감을 유지하는 거가 어느 쪽에 더 가능한지 그것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하는 거로 선택을 한 거죠. 크리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킹맘으로 살 거냐 아니면 전업으로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경제적인 문제를 필요 없다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가치관이 선행하는 문제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방법을 찾고 전업으로 사신다고 했을 때도 이 안에서 적절한 길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게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전업주부도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의 인간으로 만드는데 거의 동물 상태에서 사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전업주부라고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너무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전쟁터로 가실 거냐 가치관의 문제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함정에 빠질 때가 되게 많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육아를 하지 않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사 안에서 어려움이 없냐? 있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해도 수없이 많이 치러야 되는 전쟁들이 있고 그러니까 성장의 몫에서 오는 어려움은 아이가 있거나 없거나 항상 일을 할 때도 생겨요. 그렇죠. 존재하죠. 예, 그리고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라는 문제로 혹은 어리다는 문제로 회사가 작다는 문제로 부서가 좀 구석에 있다는 문제로 사실상 여러 가지 차원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가 워킹맘하고 이렇게 겹쳐져 버리면 이게 워킹맘의 문제처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워킹맘의 문제랑 회사의 문제를 좀 분리를 하셔가지고 성장통과 워킹맘의 전쟁은 약간 분리를 하시는 거가 버티시기에는 좀 더 낫다. 왜냐면 성장통은 성장하면 사라져요. 그쵸. 네, 성장통은 좀 성장하면 사라져요. 좀 여유가 생기고 성장이 되고 내가 좀 더 이렇게 나아지고 이렇게 캐치업 스토리 많이 들으시면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많이 하시면 조금 좋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좀 분리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질문은 나는 일도 잘 못하고 별로 일에 대해서 재미도 없는데 멀리 봤을 때는 그래도 일을 계속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적성에 안 맞으면 일찌감치 그냥 때려치고 그냥 애나 보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크리스 보시기엔 이런 질문 어떻게 제가 가장 경계하셨으면 좋겠네요. 또 이제 워킹맘 같은 경우에 가장 경계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적성하고 아이가 양쪽에 있으면 안 돼. 만약에 가치관이 다 바뀌거나 혹은 아이에게 정말 엄마의 위치가 굉장히 결정적인 때가 오면 커리어가 다 무슨 소용이에요. 다 때려쳐야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적성이고 뭐고 다 상관없어요. 애 보는 게 적성이 안 맞아도 엄마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과 아이는 양쪽 끝에서 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고 양육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맞아요. 하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상극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가 안 맞아서 애를 보는 게 아니라 애를 봐야 할 때가 되면 애를 보시고 일을 해야 되면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너무 구구절절이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를 키워보면서 또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정말 제가 제일 좋아했던 말은 일과 육아는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 네. 그리고 델리게이션을 해라. 맞아요. 참 좋은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M을 보내신 분 조금 공감이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 남자, 유일한 남자 여기서 네. 그 와이프의 육아를 보면서 네. 보고 있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야기 계속 들으면서 한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내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한 그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재정비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나름 잘하겠다고 생각은 많이 했지만 제 기준으로 되게 잘하려고 했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잘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